네, 결국에는 오늘 새벽에 있을 미국의 FOMC 회의, 금리 인상 결정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발언들 관심들 많으시죠? 다양한 주변의 얘기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CPI 얘기부터 하죠. 예. 아침에 이제 뭐 반갑긴 했죠. 뭐 7.1% 나오면서 그간 상승폭에 비하면 물가 상승폭이 많이 네. 줄었으니까요. 그렇긴 한데 시장으로 보면 확 떴다가 장 마감할 때까지 상승폭 거의 내주면서 또 마감을 했단 말이죠.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그렇죠. 이제 네. 아무래도 그 어제 밤 사이에 있었던 일하고 그다음에 그 전날 이틀 전에 뉴욕 장을 갔다가 아무도 설명을 제대로 못 하더란 말이죠.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왜 그렇게 월요일 날 많이 뛰었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됐는데 결국은 이거 CPI가 새 나간 것 같습니다. 아, 미국에서도 CPI가 좀 떨어질 거라는 걸 미리 증시는 좀 알았다. 예, 미리 정신을 네. 알았거나 아니면 수치가 뭐 누출이 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보이는데 우선 CPI 자체는 뭐 아침부터 다 점검하신 내용이겠지만 어디를 뜯어봐도 일단 뭐 시장이 좋아할 만한 수치였습니다. 네. 지금 전년비로는 CPI, 그 헤드라인 CPI 자체는 7.1%니까 지금 9%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9.1인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쭉쭉 내려왔고 지난달 7자 보고 굉장히 좋아했고 시장 전망 7.3보다 낮은 7.1. 자, 근데 이제 뭐 긴 차트를 가져온 거는 그래도 아직도 높다는 거죠. 1980년대로 또 돌아가야 되는 그 레벨입니다. 자, 이런 상황 하에서 이걸 갖다가 지금 문제는 전년비 2%까지 낮추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인플레이션 파이팅이라는 게. 그래 되는데 이제 전년비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내년에는 이제 전년비로 따지면 이런 숫자는 안 나올 수는 있겠죠. 2023년 가서 한다면 그런 어떤 희망은 있습니다. 이것도 전월비도 0.4에서 0.1로 떨어졌고 이거 그렇다면 0.1이면은 이 페이스로만 가준다면은 연간 그냥 한 1.2 내지는 1.5 사이. 그렇다면 뭐 2%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네네. 그런 상황이고. 근원 보시죠. 근원은 에너지하고 식료품 빼는 거죠. 0.2% 좋습니다. 자, 심지어 이제 코어 CPI 거기다가 코어 CPI 근원 버는 CPI를 해서 에너지, 음식료에다가 이제 미국에서 또 중요한 그 주거비까지 한번 빼봅니다. 네. 주거비까지 빼보면은 이거는 전월비 오히려 마이너스 0.12 두 달 연속 이제 빠진다 하는 얘기인데, 근데 이런 지표에서는 조금 이제 그런 생각도 들죠. 아니 사람이 그러면 안 살 수 있느냐? 집이 네네. 됐건 렌트가 됐건 자가가 됐건 그런 상황 하에서 저걸 빼고서 수치를 갖다가 찾는다는 게 의미가 무슨 있느냐? 의미가 있느냐 싶은 네. 생각은 듭니다. 근데 요거 보시죠. 다우지수 보시죠. 어제 일봉 보세요. 어제 일봉하고 그 전날 양봉이 나왔는데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월가에서 좋아하는 다시 50일, 100일, 200일 선으로 이렇게 그 단순화했습니다. 지금 이제 키는 이 선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밤에 우상향하고 있는 이 저점끼리 연결하는 이 선을 지켜줘야 되는데 저 S&P 500 아직도 이 200일 선과 그리고 하락 추세선을 갖다가 어제부로 확실히 못 넘었습니다. 네. 오늘까지 봐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나스닥은 아직도 100일선입니다. 11,500포인트. 어제 장중에 넘어섰습니다만 결국 마감은 거기서 한참 밑으로 내려와 있죠. 이런 상황이고 다우지수 10분 차트로 보시면은 이게 지금 월요일 날 있었던 흐름 528포인트, 1.58% 올랐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뭔가 배팅이 있었다는 것이죠. 배팅이 있었고 이날 지수도 오르는데 빅스도 올라가지고 뭐지 싶었는데 네. 결국 옵션 쪽으로도 뭔가 저 멀리 있는 외곽의 콜옵션 같은 거에 매수가 막 몰리고 했다는 것이고 어제 이렇게 왔다가 장중에 마이너스까지 갔으니까 이거죠 뭐. 바이온 루머 세럼 팩트인데 저는 뭐 CPI 수치가 사전에 누출됐다 하는 그 썰에 저는 뭐 느낌표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네. 뭐 그런 식이고 요것도 한번 보시죠. 유럽도 지금 그동안에 여기서 그동안 하락에 대한 기술적 조정의 한계를 갖다가 못 넘나 했는데 어제 장중에는 확 치솟았습니다. 여기도 CPI, 미국 CPI 보고 좋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있는데 요 이제 진정성은 확인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제목을 잘못 달았네요. 미국의 2년물이 어제 이제 뚝 떨어졌습니다. 4.2%인데 요것과 관련해서는 그 얘기도 한번 조금
뭐 시장에 돌고 있길래 한번 좀 염두에 두시죠. 네. 과거에 역사적으로 미국채 2년물, 즉 통화 정책을 딱 가장 잘 반영한다는 2년물 금리가 연방기금 금리보다 이렇게 올라가면은 저 연방기금 금리가 네. 2년물보다도 더 올라가면은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을 멈추었던 것이 과거 사례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러면 4.5%가 된다면은 현재 뭐 2년물이 4.2니까 네. 그렇다면은 그 가설에 입각하면은 또 시장 일각에서 말하는 대충 금리 인상은 더 온 거 아니냐 하는데 글쎄요. 그 부분이 과거 역사적 경험이 이번에도 적용될런지는 한번 좀 볼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차트는 그 미국의 2년물 채권 금리입니다. 채권금, 예, 위에 자막이 좀 잘못 나가고 있는데 나갔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기준금리하고 2년물 국채금리 비교했을 때 예. 기준금리가 2년물 국채보다 올라가 버리면 대충 이제 금리 인상을 멈췄다. 역사적으로 과거에는, 봤을 때 네, 그런 그게 얘기는 될지를 한번 보자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0.5%포인트 올라갈 걸로 네.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요. 달러 인덱스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제 이제 CPI 나오고 나서 달러가 지금 이 상황이 됐습니다. 네. 어제 많이 밀렸죠. 어제 좀 1% 넘게 밀려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데일리 차트상으로는 우하향 채널의 그 채널 하단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지키면서 흘러내리고는 있습니다. 그동안 뭐 기회 있을 때마다 보여드렸던 네. 뭐 위클리나 이런 걸 보면은 우리 달러원도 마찬가지고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고 차트는 생략합니다만 주간으로 또 그것도 일목균형표를 살피자면은 후행 스팬이 지금 막 가격대에 붙어가지고 여기서 더 밀리면은 이제 달러 약세가 본격화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인데 이것도 이제 네. 살펴보셔야죠. 지금 왼쪽은 어제 유가가 3.45%나 뛰었습니다. 브렌트유가 이틀 연속 뛰었죠. 네. 이틀 연속 뛰었는데 아무래도 그리고 구리도 살짝 올랐단 말이죠. 자, 이제 구리 부분을 가지고 구리나 비철금속 이런 쪽을 단순히 달러 강세는 원자재 약세, 달러 약세는 원자재 강세라는 뭐 전통적인 그 상관관계 플러스 이거는 아무래도 경기 상황을 갖다가 반영하는 거 아니냐 해서 구리 가격이 내리는 걸 갖다가 마냥 좋아할 것도 아니다. 뭐 그런 네네. 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달러가 약해지면은 얘들은 또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또 인플레 부분이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걱정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여기까지 한 번 더 오는 거죠. 그동안 짚어봤던 내용입니다만 이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결국 이번에도 닉 티밀하우스 기자를 우리가 뭐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 연준이 침묵 기간에 월스트저널에 이 기사를 통해서 자기들의 의중을 드러낸다. 이거는 우리가 그거 했고 특히나 금년에는 지난 6월 FOMC 금리 결정 이틀 전에 다들 그때 빅스텝 정도만 얘기할 때 75p 인상할 거야라고 기사를 썼다가 진짜 75p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티밀하우스 기자의 기사는 점점 더 시장에서 관심을 갖습니다만 저는 며칠 전에 살펴봤습니다만 이 부분이 찝찝합니다. 이 아래쪽에 결국 12월에는 0.5%포인트 50bp 가는 거는 당연한데 내년에 말이죠. 이 기준금리가 5% 위로 어바브라는 표현을 썼다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꽤나 논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연준 위원들 사이에. 네. 비둘기파들은 야 CPI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살살 가자는 얘기가 나올 텐데 과연 이 부분 뭐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 산타랠리. 산타랠리가 아닌 게 아니라 진짜 단타랠리입니다. 미국도 보니까 단타하고 있네요. 네. CPI 나오기 전에 확 샀다가 치솟으니까 막 털어내고 하는 그런 시기인데 요것이 이제 결국 조금은 그거 합니다. 뭐 그저께 살펴봤다시피 위안화로 사우디 석유를 사내 만회하는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회자되고 있는 와중에 달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자면 달러가 약세로 갔을 때에 그 부분이 또 원자재 시장 이런 것도 이제 감안한다면은 이래저래 오늘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 궁금했던 거는 글로벌 IB들이 이른바 닥터 쿠퍼라고 하죠. 저희가 네. 구리 가격을 경기 침체를 반영한다 그래서 이제 닥터 쿠퍼라고 하는데 내년에 경기 침체 올 것 같다 그러면서 구리는 투자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구리는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왜 오른다는 거야 궁금해했는데 예. 결국엔 앞서 말씀 들어보면 달러 약세에 일종의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오늘 성명서가 됐고 뭐 네. 점도표도 됐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주목하는 것은 점도표의 내년도 중간값입니다. 네. 내년도 중간값이 지난 9월 달에는 4.5에서 4.75 해서 결국 내년에 가면은 4.5에서 그냥 한 25p 정도 더 올리는 정도에서 그치는데 지금 티밀하우스 기자가 슬쩍 던졌던 얘기로 따르면 네. 3칸 정도도 올라갈 수 있는데 과연 그렇게 나온다면은 또 이거 CPI와는 또 다른 의미의 반전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